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아니,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도 지금 일단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님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임 뉴스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의 대국민 지지율이 말이죠. 60%가 넘었습니다. 떨어지다가 말이죠. 경주 에이펙 대회가 있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원자력 잠수함 그것 때문인가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과장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이 40%대가 꺾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 또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확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언론들이 지금 종북 좌파들이 다 접수를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혐중 발언을 하게 되면은 뭐 처벌을 하겠다 이런 법안도 막 마련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 배임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 지난달 그 31일 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대장동은 내가 전부 다 설계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기도 그때 국정감사 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나오는 관계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말이죠.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달 31일 날 그 대장동 재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유동규 씨는 말이죠. 8년 징역 그리고 벌금 4억 추징금 8억 1천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김만배 씨 마찬가지로 징역 8년에 추징금이 벌금이 428억이죠. 그리고 남욱 씨는 변호사 말이죠. 징역 4년 정영학 씨도 정역 5년 그리고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아마 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그 징역 6년에 벌금 38억 그리고 추징금 37억 2,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다 법정 구속이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말이죠.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따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좀 살펴보니까 형사소송법은 말이죠. 항소를 했을 때에 이 상급법원은 항소한 자의 주장만 심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니까 이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이 정민용 씨까지 항소를 했단 말이죠. 항소 이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죄가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소한 것만 심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형량이 어떤 영향이 갈 것입니다.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그 대장동의 배임액의 그 규모가 말이죠. 7,886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말이죠. 이 7,800여 원의 그 배임액의 추산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걸 배제하고 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7,800억 원이라고 했지만은
이 1심에서는 이 피고들에게 473억 3,200만 원만 추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73억 이 추징금, 이것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형량도 그 범위 내에서 다루다 보니까 벌금이라든가 징역형이라든가 추징금 형량 환수액이 말이죠,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기사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자, 일단은 말이죠, 법무부의 지시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지시고, 이 법무부의 지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연합뉴스인데요. 정진우 중앙지검장, 중앙지방검찰청장이 정진우 검사장입니다. 자, 이분이 말이죠, 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중앙지검장을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이제 이분이죠. 자, 그런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말이죠,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지휘부는 당초에 그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말이죠, 항소가 불편하다, 그런 의견을 내면서 결국은 이제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제 수사팀은 말이죠, 이 윗선에, 그러니까 검찰청장의 어떤 이런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말이죠, 항소 못했다면서 막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부망에 올라온 대구 고검검사가 올린 거를 보면은 말이죠, 항소장 접수를 위해서 법원에서 대기를 해서나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부터 대검이,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 받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법원에서 말이죠,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검에서 지시가 오고 지검장도 지시를 해서 접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환수도 못하고 말이죠, 형량도 가벼워지고, 자, 법무부에서 이런 지시가 왔다고 그러는데, 자, 구체적인 거 어디서부터 원인이 왔는지 아까 제가 예고드린 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은 말이죠, 지금부터 한 1개월 전에 대통령 이재명과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국무회의 때 나눈 그 1대1 대화입니다. 이 속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검찰이 말이죠, 엉뚱한 기소를 한다, 죄가 있음에도 기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죄가 없어도 기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항소를 하게 되면은 기각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물으면서 말이죠, 무죄 추정 원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장동이 유죄가 나올 것 같아서 예견을 하고 말이죠, 아예 항소를 못하도록 이때부터 바람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계속 살펴보고 있고, 국민주권정보부가 출범한 후부터 계속 간섭을 하고 있고, 항소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잠깐씩 드렸던 거긴 한데, 네네. 이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유명한 법원입니다. 예, 그거 아주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우선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지금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란했다. 심지어 말이죠. 국정감사에서 군인들이 사성 장군에게도 내란으로 인정 안 하니까 내란으로 인정하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내란 정당, 국민의힘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은 말이죠.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보는데요. 왜 법무부에서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를 못하도록 했는지 이 대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게 타당합니까?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아니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도 지금 일단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검찰이 무분별하게 항소하는 걸 방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신경을 썼고 검토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자, 여러분 방송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사 그리고 방송의 제목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런 제목으로 막 한 달 전에 엄청나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신 국민들은 야,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국민들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말이죠. 앞에 회의 때에 원자력 잠수함 뭐 건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이죠. 뭐 과장된 거, 뭐 풀리지도 않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국민들은 모르는 국민들은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0 몇 프로 올라가죠.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북 좌파 그리고 주사파 좌파들이 말이죠. 선전성동술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실질적으로 방금 그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대화도 말이죠. 제목이 검사들 되지도 않는 것을 기술해서 국민에게 고통 준다 했을 때는 국민들이 엄청 막 환호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항소를 하지 마라. 왜 항소하는 것을 방치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참 이재명 대통령이 성견지명이 있습니까? 한 달 뒤에 대장동께 유죄 판결될 걸 예상을 해서 아예 항소를 못하도록 지금 족쇄를 채워놓은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왜 방치를 하느냐 했을 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에 대기해 가고 있을 때에 대검찰청에서 하지마, 법무부에서 하지마. 이것은 바로 이날 했던 대화의 지침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국민들의 말이죠.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선거법도 그랬잖아요. 웬만한 거짓말을 가지고 처벌 못합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에 말이죠. 노상, 방뇨, 뭘 버리고 투기하고 이런 거 말이죠. 처벌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처벌 못 합니다. 도덕적 기준이.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처벌해? 이렇게 따지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은 국민성이 말이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이 기준을 점점 높여가야 그야말로 말이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말이죠. 또 용서도 하고 이것이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나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반성의 힘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법 개정, 그리고 정치권의 힘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광화문으로 모여셔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폭력으로 뒤집어엎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국민들이 외침을 통해서 이 위정자들이 바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말이죠. 보수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이 좌파들의 계획, 이 진지전을 통한 기동전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절대로 찢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